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정, 친구 관계입니다.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저한테 있어서 이 친구 관계는 가장 뭐랄까, 안정적인? 너무 안정적이라 평소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친구 사이에 어떤 드라마가 있거나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으면 아마 진작 다뤘을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돌이켜보면 아예 없진 않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제 서클이 굉장히 작거든요. 친구 관계가 아주 좁고 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의 친구는 이제 찐친구, 절친을 의미합니다. 만남 횟수, 연락 횟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우정, 단단한 우정. 어쩌다 한번 잘 지내지? 이런 뻔한 안부를 묻는 사이가 아닌 정말 절친들, 친한 관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제 친구 관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업앤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친구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데 모아서 각 질문마다 저의 경험을 빗댄 의견을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는 정말 평생 가나? 힘들 때보다 기쁠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인가? 사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건 불가한가? 등등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저만의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본인의 친구 관계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친구는 정말 평생 가나?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20대 초반까지는 연락하고 자주 만났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막 졸업했을 때라 연락이 가장 활발할 때죠. 보통 다 졸업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성인 돼서도 꼭 연락하고 지내자. 꼭 자주 만나야 돼. 연락 끊으면 안 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서로. 그래서 딱 졸업하고 나서 20살, 21살, 길게는 22살까지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저의 그 시기를 돌이켜봤을 때 흥미로웠던 일 중 하나는 일단 결혼하는 친구들.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남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야, 너네 걔 결혼식 갈 거야? 이렇게 서로 단톡방에서 질문하죠 서로. 왜냐면 일단 20살이라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축의금이 신경 쓰이거든요. 거기다 더불어 그 친구와 내가 어느 정도의 사이인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친한 사이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애매한 사이라면 갈등되거든요.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여기서 결혼식에 초대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만나서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서너 명 단체로 단톡방에 초대해서 모바일 청첩장 하나 딱 뿌리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죠.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약간 분위기를 살폈던 것 같아요. 애들의 의견이 어떤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어쨌든 이제 친구 그룹 중에서도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친구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자주 만나서 놀기는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밖에 또 유학이나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갈리죠. 그래서 끝까지 남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되는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제 기억에 한 22, 3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연락이 끊긴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이가 이제 멀어지다 보면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도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 흘러서 막상 본다고 해도 만나서 딱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또 한번 만났다고 쳐도 그 이후로 또 텀이 생길 거니까 어차피 만나봤자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는 잘 지내냐 이런 안부조차 묻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쉽사리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뭐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잘 지내? 뭐 하고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아무 망설임 없이 캐주얼하게 물어보곤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잘 지내지? 라는 연락이 결국은 어떻게 끝난지 알잖아요.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지.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한번 놀자. 그래. 연락할게. 이러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부 체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년 물어보기도 이제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전히 궁금한 친구들, 그리운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인스타가 있으니까 근황이야. 궁금하면 언제든 몰래 체크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세가 가기 전에. 이 에피소드를 기회 삼아 용기를 얻어서 저도 한번 연락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리운 친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면 지금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성인 돼서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20살 훨씬 넘어서. 그럼에도 이제 5년 이상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는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약간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건 불가한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오히려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다 성인 돼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전혀 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제 절친 중에 유일하게 오래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 12살? 그때부터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는 전혀 친해질 거 상상조차 못했고 나와 맞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겼던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친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연은 정해져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그 친구와 저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근데 학원을 같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많이 가까워졌죠. 또 같은 동네 살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놀고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메이트가 되고 이게 묘미 같아요. 친구 사귀기에 있어서. 왜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오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약간 연애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과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인 돼서도 사회에서 나와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의도해서 내가 어떻게든 막 친구를 구하려고 하고 억지로 친해지려 하고 그러면 절대 안 찾아지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지내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의도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 성인에서 만난 친구와는 깊은 관계를 쌓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 얘랑은 어쩌면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갈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딱히 나랑 안 맞는데 딱히 나랑 맞지 않네. 안 맞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그래서 일단 첫 느낌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 서로 깊은 얘기를 나눌 만한 단계로 접어드냐 아니냐에 따라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잘 안 꺼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타입인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저는 약간 상대방이 먼저 오픈을 해줘야 저도 나중에 서서히 마음을 여는 타입이라 시간이 걸리죠. 친해진 데까지. 근데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그런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런 개인적인 일, 꺼내기 어려운 일들을 먼저 털어놓았을 때 전 좀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나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터놓는 거고 또는 내가 이제 그 정도로 좀 편해졌으니까 터놓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자기 그런 얘기를 쉐어해줬을 때 그때 저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시기, 중학교 친구건 초등학교 친구건 뭐 30 다 돼서 만났건 아무 상관없이 1대1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사람과 신뢰를 쌓고 있는지,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편한 사이인지. 서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어색하고 누군가 한 명은 꼭 애써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말해야 어색함이 깨지는 그런 사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편한 관계. 저는 그런 관계가 정말 진정한 친구로 가는 스텝이라 생각을 해서 딱히 이 시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의견이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 같아요. 힘들 때보다 기쁠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인가? 저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 다 동의해요. 힘들 때도 함께 있어줘야 되고 기쁠 때도 함께 축하해줘야 되고, 저는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더 뭐 진정한 친구를 의미하고 다른 쪽이 덜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힘든 시기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왔고, 그때가 이제 20살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어렸어요. 지금 이 시기에서 그때를 돌아봐도 아직 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생 때 생각하는 게 20살이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25살은 이 정도고 27살은 뭐 완전히 어른이 되고 성숙해져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막상 아니더라고요. 저는 20대까지는 아직 10대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완벽한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20살 딱 되면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애죠, 애. 어렸죠. 어쨌든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곁에 있어줬던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뭐 딴 걸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곁에 있어줬던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되새기게 해주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연락 끊긴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절대 뭐 싸우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주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눈에 좀 아른거리죠.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전화로, 카톡으로 이런저런 위로의 말 전하는 거.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곁에 직접 있어주는 거. 그거는 그 위로받는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왜냐면 저도 있어주고 싶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제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저도 있어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또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친해진 지 오래 안 된 친구였어요. 심지어 성인 돼서 만났고 친해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깊은 우정을 쌓은 관계도 아니었는데 제 곁에 있어줬거든요. 심지어 그 친구가 되게 멀리 사는데도 밤늦게 와줘서 곁에 있어줬던 그 자체가 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 때 있어주는 친구도 진짜고, 반대로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는 친구도 중요하죠. 필요하고요. 뭐 내가 좋은 직장에 자리 잡게 됐을 때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여기서 이 축하의 의미는 시기 질투가 포함되지 않은 진짜 퓨어한 진심 어린 축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에도 미묘한 경쟁심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하물며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에서도 친한 친구 한 명이 예쁜 옷을 입고 왔어.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 야, 나 원피스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근데 그 다른 친구는 그걸 보면서 괜히 질투심을 느끼고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입고 오고 싶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친구 그룹 중 한 명은 인기가 많아요.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 그래서 그중 다른 친구는 미묘한 이런 경쟁심, 질투심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제가 나보다 인기 많네. 제가 나보다 뭐 공부 잘하네. 제가 나보다 달리기 더 잘하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봤을 때 그 미묘하게 생기는 경쟁심 같은 건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레벨, 얼마나 그게 깊은지 아닌지에 따라 또 갈리죠.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면 친구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친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잘 되면 나도 기분 좋고, 친구가 잘 되는 모습 보면 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전혀 악의 없이 언제든 축하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묘한 질투심, 경쟁심이라는 게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왜냐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야, 잘 됐다. 진짜 축하해. 말로는 다 이렇게 하죠, 누구나. 근데 그 속마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일초의 고민도 없이 진짜 잘 됐다. 나까지 기쁘고 나까지 업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것. 그게 말 그대로 기쁠 때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는 질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 여기에 100% 1000%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물며 팔로워 중요한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이든 10만이든 50만이든 친구는 그 숫자보다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친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친구인지 이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양쪽으로 갈리죠. 좀 맥시멀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니멀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완전 미니멀한 쪽이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제 성향도 영향을 끼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친구들 이렇게 그룹으로 떼지어 다니지 않았어요. 최대가 4명이었습니다. 항상. 4명이 딱 좋은 게 짝수이기도 하고 갈라져도 이렇게 둘둘씩 갈라질 수 있으니까 4명이 가장 적당한 숫자이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서 저는 항상 4명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 이상을 넘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넘겨서 다닌다 할지라도 갈리죠. 친한 애들, 안 친한 애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갈등이 없지 않았죠. 여태까지 친구 관계에 돌이켜보면 손절한 친구도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몇 명 있어요. 저는 비교적 손절이 쉬웠어요. 일단 쉬웠던 이유 중 하나는 깊은 관계가 아니라서 쉬웠던 경우도 있고 다른 케이스는 꽤 나름 깊은 관계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준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빨리 결단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이렇게 맺고 끊는 걸 잘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친구 관계에서는 더 빛을 발하는 게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인데 또 갑자기 이렇게 쳐내자니 뭔가 내 서클이 너무 작아져서 두렵고 내가 혼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에 망설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그렇게 틀어진 사이, 그렇게 한 번 실망감을 준 사이는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잘.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갈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타이밍을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내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결단을 내리는 게 나를 위한 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미니멀한 인간관계가 주는 장점은 정말 찐 친구들만 남아있으니까 진정한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단점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이거 같아요. 외로움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친구가 많은 사람과 굉장히 내 자신이 비교가 될 수 있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니 결혼식을 만약에 한다 쳐. 초대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굴 초대하지? 그렇다고 연락 한 10년 넘게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결혼식 닥쳐가지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찐 친구들만 부르자니 너무 수가 적고 그런 결혼식, 그런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걸릴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또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친구를 킵해둬야 되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한 관계를 한번 지속하던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양보다는 그 깊이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얼마나 신뢰가 쌓인 관계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미니멀한 관계이신가요? 맥시멀한 관계이신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내비쳐 봤고요. 이제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의 자질이란 무엇인지 저만의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이라 한다면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 약속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친구 사이에 금전 관계는 오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더 심하죠. 더 얽히면 안 되는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돈은 얽히면 얽힐수록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만큼은. 물론 정말 검증된 관계, 중마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은 사이라면 뭐 친구가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겠죠. 금전적으로. 하지만 그런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얽히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인데 시간 약속 너무 중요하죠. 말해 뭐합니까?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저도 안 지킨 적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 시간 약속에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 5분 늦는 거, 10분 늦는 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너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익히 들으면서도 몸은 쉽게 그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은근히 시간 약속 지키기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희한하게 한 번 안 지킨 친구는 계속 안 지켜요. 계속. 그래서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 그냥 약속 지키는 거.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뭐 파토를 낸다 하면은 적어도 미리 알려주는 거. 웬만해서는 뭐 거짓말, 변명 둘러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심지어 뭐 나가기 귀찮다. 아니면 나 다른 친구와 사실 약속을 먼저 잡아놨다. 이렇게 그냥 둘러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것.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 우리도 사람이라 알거든요.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변명인지 아닌지. 대충 다 알잖아요. 그쵸? 저도 이 케이스로 손절한 친구 한 명 있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 변명이. 내가 설마 이걸 믿을 거라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뻔한 거짓말, 변명을 갖다 붙인 적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약간 신물이 나서 바로 손절을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양쪽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분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돈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시간 약속 지키기 친구 사이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의리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의리를 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한결같은 거. 한결같다 하면은 뭐 서로 이성이 생겨도 만난 사람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것. 보니까 남친의 유무에 따라 갈라지는 사이가 꽤나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제 싱글일 때는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한 명이 이렇게 이성이 생기면 확 돌변하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도 뜨문뜨문해지고 이제 이성이랑만 시간 보낼 때 나랑은 안 보내고 물론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많죠. 저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도만큼은 저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입싹 닫고 거리를 두기보다는 친구를 뭐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난다 하더라도 뭐 연락을 계속 해주던가 그게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 물론 상대방의 어느 정도 이해도 필요해요. 만약에 한쪽이 연애를 시작하고 한쪽은 아직 아닌 경우라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죠. 너무 서운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연히 나랑 만나는 시간보다 연애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서로 이런 충돌이 없겠죠. 그 밖에 이제 단단한 친구 관계, 단단한 사이를 표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락, 만남 횟수가 딱히 정해주진 않는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는 그런 소셜 활동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1년 중에 정말 뭐 연락 횟수, 만남이 친구 사이를 정의한다면 지금쯤 제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이제 같은 페이스, 같은 단계에 있어야 이 사이도 오래 가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은 이제는 좀 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혼자 보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밖에 잘 안 나가고 약속도 잘 안 잡고 그러는 반면에 상대방은 아직은 좀 더 놀고 싶고 더 나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한 사람이 안 따라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리를 둔다면 이 관계는 유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서로 잘 맞는 친구라면 이런 부분은 딱히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니까 서로 어느 시기에 있고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서로 아니까 굳이 이런 거를 의논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흘러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친, 찐친구라면은 굳이 뭐 매일같이 연락 안 해도 자주 안 만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다가 언제 한번 그냥 문득 전화해도 받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얘기를 해도 서로 잘 통하고 그냥 그런 사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정말 절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 갈리게 될 친구 사이라면 글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다행히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저와 다 같은 선상에 있어서 다들 집 밖에 잘 안 나오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잘 보내고 여러모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끼리끼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부분 솔직한 거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이거는 맞다 아니다 하물며 뭐 옷이라도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건 정말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둘러대는 게 약간 덜 친한 관계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언제나 좀 이렇게 솔직하고 이런 사소한 거에 관해서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좀 아닌 것 같다 별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주는 것. 그게 꼭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뭐 도움이 되는 뭐 혜택, 뭐 금융상품이나 어떤 뭐 정책 이런 도움이 되는 걸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뭐 기쁠 때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도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사소한 도움부터 나누는 게 돈독한 우정을 쌓는 길로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내가 어떤 친구가 돼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부터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친구가 돼줄 수 있는지. 그래서 친구 사이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이죠. 서로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틀린 것,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말해주는 것. 또 친구가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게 내가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도 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팔로우, 별 5개,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